안녕하세요. 일렉트로캠입니다. 오늘은 제가 FS 베타 11.4.7을 업그레이드 받았기 때문에 그거를 잠깐 이렇게 써본 후기를 남겨볼까 합니다. 그 자료 화면들은 제가 직접 촬영한 건데 매칭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. 지금도 여기 갈 수 있는데도 저기 사람이 온다든지 저렇게 차를 보내고 참 이런 거 보면은 놀랍더라고요. 이 한밤중에도 저런 모든 상황을 다 파악해서 움직인다라는 게 참 대단합니다. 계속 제가 사람보다 이제는 낫다라는 얘기는 완벽하다라는 게 아니라 확률적으로 이제는 사람이 하는 것보다 실수가 더 적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, 완벽하지 않고 여전히 로보택시 하기에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지금 버전을 좀 요약하면요, 이제 쭉 갈 텐데 레인 셀렉션에 있어서는 전 버전보다 나아진 게 확연합니다. 나아졌는데 아직도 저는 V10, 그러니까 V11 가기 전 V10 마지막 버전이라든지 V11 초기형이 레인 셀렉션에, 그러니까 차선 선택에 있어서 그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. 근데 종합적으로는 훨씬 더 부드럽고 판단력이 주저주저하는 면이 적어졌고 다른 면에서도 발전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참고 그냥 쓸만한 정도라고 다시 돌아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아직도 약간 좀 아쉬운 면들이 있어서 근데 제가 지난 웨이버랑 크루즈 얘기도 그렇지만 이게 어떤 프로그래밍 돼서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V12는 완전히 이제 AI 모델로 가지만 V11 때는 지금 익셉션이 있죠. 그렇지만 여기도 기본적으로는 AI 트레이닝 모델로 활동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자기들 기준으로, 저 역시도 그렇죠. 내가 사람이니까 나한테 맞는 거로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. 근데 얘가 이렇게 이상하게 가끔 반응하는 거 보면 실제로 완벽하지 않아서도 있고요. 근데 얘는 종합적으로 모든 걸 보다 보니까 우리가 법대로 움직이지 않지 않습니까? 도로를 보면은 제한 속도보다 제가 항상 한 10% 정도는 좀 더 오버해서 셋업을 해놓거든요. 아니, 도로만 다녀봐도 모든 도로 교통법을 100%다 지키고 다니는 차를 볼 수가 없습니다. 좀 이따 하이웨이 타는 거라든지 준 하이웨이 타더라도 모든 차들이 제한 속도 너머로 다니죠. 이미 그러면 얘한테는 굉장히 힘든 겁니다. 왜 룰대로 하지 않는가?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 합의 하에서 우리가 운전을 하는 면들도 그 애매한, 코에 가면 코걸이, 귀에 가면 귀걸이라고 해야 되나요? 100% 우리가 룰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웨이모나 크루즈 리포트도 보더라도 사람들이 어느 정도 허용되는 면에서 자꾸 그거를 자기 편의대로 운전을 하기 때문에 뭐 이상한 거 실수하지라고 얘한테 과연 계속 얘기할 수 있냐라는 거죠. 얘는 다른 상황까지 다 보고 그게 지금 현재 판단하는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얘가 가끔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지만 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얘 입장으로 주변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방금 전에도 저 카트 인도에서 그냥 확 나오는 거거든요. 저렇게 나와도 되는지. 요소요소에 불법적으로 사람이라고 자전거라고 약자니까 무조건 보호해줘야 된다라는 걸 좀 떠나서 무단횡단이라든지 갑자기 나오면 안 되는 데서 자전거가 튀어나온다든지 그런 경우가 너무 심심치 않게 여기 많습니다. 그런데 그런 이벤트가 이 주변에 발생할 때마다 얘한테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얘는 설정이 돼 있을 거거든요. 사고가 안 나야 되는 게 우선이니까. 근데 그런 게 현재 시나리오나 현재 상황을 분석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. 그래서 얘가 이상한 행동을 하게, 그런 면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. 제가 이제 렉스 프리드먼이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사람보다 더 안전하고 빠르다고 해서 자율주행이 빨리 이렇게 된다고, 퍼진다고 얘기를 안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. 그 부분이 정말 와닿더라고요. 이거는 사회적 합의고, 우리가 교육적인 면도, 여러모로 우리가 하는 이 운전이라는 것이 정말 단순하지가 않고, 많은 부분들이 사회적 합의와
많은 것들이 바뀌어야지 자율주행이 되겠구나라는 게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. 그럼에도 이건 로봇이니까 넌 나한테 맞춰야지 라는 생각을 저 역시도 내가 편하자고 이걸 쓰는 거니까요. 그거를 저도 뭐 완전히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요. 그러니까 그것만 조금 그 이해도를 알고 사용을 하면은 계속해서 제가 얘기하는 이걸 좀 알고 그래도 알고 좀 나한테 맞춰서 내가 조금만 이렇게 여기에 이 시스템을 이해하고 쓰면은 너무나도 편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것의 장점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. 이걸 좀 객관적으로 설명하기가 쉽게 풀이하기가 좀 어려웠는데 크루즈나 웨이모의 리포트가 좀 이걸 좀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근데 이미 똑똑하신 그런 렉스 브리드먼이나 다른 분들이 그런 부분을 왜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나 그때 이제 저도 계속 쓰다 보니까 계속 이걸 쓰면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제 조금은 이해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자율주행이 어렵다. 그러니까 아주 또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걸 100% 믿으면 안 됩니다. 그런데 얘 입장에서 조금 생각하고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면은 우리를 다시 돌아볼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운전하는 게 참 그래서 이런 사람을 연구하고 사람의 어떤 행동과학을 연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더 나아가서 이것도요. 이것도 마음에 안 듭니다. 지금 보면요. 차선을 전 버전 전전이죠. 초기형은 저 도로가 갈라지기 전에 차선을 바꿨거든요. 이 내비게이션 상으로 그려져 있는 게 이게 약간 직진같이 표시되어 있는데 얘가 종합적으로 판단하니까 지금 이렇게 가다가 좌회전 여기서 안 되겠다 해서 확 들어간 거거든요. 이거 아직도 제가 계속 리포트를 전에 했는데 이거 안 고쳐지더라고요. 이런 식의 전에는 더 심했습니다. 전에는. 근데 이게 좀 그나마 좀 나아진 건데 아직도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그냥 참고 쓸만하다는 거지. 지금 왼쪽에 차가 없었기에 망정이지 이 차선 바꿈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. 아직 요게 많이 좀 남아 있습니다. 근데 전 버전보다 월등히 나아졌고 다시 한번 참고 쓸만하기 때문에 이제는 열심히 더 그래도 발전하는 종합적으로는 계속 발전하고 있으니까요. 그래서 이런 시스템 플랫폼 파이프라인을 다 구축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자꾸 얘 말고는 현재로서는 아주 기가 막힌 정말 다른 어프로치가 나오지 않는 한은 얘 말고는 자율주행을 할 만한 회사가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겁니다. 단순히 이건 좀 프로그래밍이 아닙니다.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하라는 지금은 익셉션을 주고 있지만 V12부터는 아예 그런 게 다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? 그렇기 때문에 어느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한다. 옛날식의 그런 어떤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 짜는 게 다시 이제 아니라는 점. 지금도 살짝 그러니까 지금 더 추월한 것도 보시고 다들 어느 정도 속도를 오버해서 다니는데 그게 얘한테 어떤 악영향을 준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참 쉬운 게 아닙니다. 여기서도 이제 우회전해서 들어가는 거, 이런 것도 참 깔끔하긴 하더라고요. 잘 이렇게 해서 가는 거 보면은 대단합니다. 그러니까 잘 알고 쓰면 편하다. 그리고 몇 가지 이런 소소한 업데이트, 이번에 받은 업데이트를 좀 얘기해 보면 정말로 카메라 화질이 좋아졌더라고요. 블랙박스 화질도 좋아졌고, 이런 차선 변경할 때 깜빡이를 켤 때 나오는 화면이 훨씬 더 선명해졌더라고요. 정말, 놀랐습니다.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그대로인데, 화질이 더 좋아지는 걸 보면서, 그리고 블루투스 반응도 좀 더 좋아졌고요. 이게 프로그램상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도 그게 업그레이드 된다라는 게 신기하네요. 사용성이 반응 속도가 좀 빨라졌습니다. 그러니까 앱의 백그라운드 돌아가는 걸 키지 않으면은 간혹 인식을 못하고, 그러니까 차를 폰으로만 들고 다니죠. 차키를 전혀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. 테슬라를 쓰게 되면. 근데 반응이 가끔 느릴 때가 있었는데, 그때는 이제 앱을 켜서 강제로 연다든지 뭐 그런 일을 좀 했는데, 지금은 그런 일이 현격히 줄었습니다. 이번 업데이트를 보면서 반응성이 올라갔고, 화질도 올라갔고, 그래서 여러모로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적인 면에서는 이 회사가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. 이런 세밀한 케어까지 잘 되는 게 이제 좀만 가다 보면 이 나오면 안 되는 데서 차가 나온다라든지 다시 한번 그런 게 얘 판단하는데 영향을 주는 거죠. 그러니까 차선을 좀 바꿀 때도 옛날에 왜 이렇게 자주 바꾸지?
근데 이건 이제 안 바꾸게 아예 설정에 들어가야 돼서 바꿀 수 있는데 이걸 할 때마다 클릭을 해야 되니까 그게 좀 귀찮긴 한데 그걸 안 하면은 조금 자주 바꾸는 편이죠. 제가 지금 어그레시브로 셋업을 해놨으니까. 예전에는 왜 이렇게 하지? 그게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지만 주변 상황에는 얘한테 그렇게 하게끔 종용하는 계산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그런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. 여담으로 테슬라 관련인데 모델 X가요. 지금 업데이트 제 어카운트가 업데이트 됐는데 온 걸 보니까 9월 달엔 죽었다 깨어도 못 받겠더라고요. 빨라야 10월이고 늦으면 11월입니다. 다시 한번 텍스 크레딧의 위험이 장난 아니구나. 아무래도 제일 싼 모델을 주문하다 보니까 계속 딜리버리가 미뤄지고 있습니다. 이미 가격을 많이 할인했기 때문에 텍스 크레딧을 안 받아도 지금 상황에서도 사시려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기본만 주문하고 빨간색으로만 색칠하는 저는 후순위로 밀리는 거죠. 그래서 그러니까 아마 FSD 트랜스퍼를 이 좋은 거를 못 받을 텐데 그리고 차를 아마 트레이딩 하면 그 밸류를 제가 산 만큼만이라도 쳐주면 좋겠네요. 그거보다 좀 덜 쳐줄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어서. 근데 일단 FSD 가격이 올랐으니까요. 그러니까 또 딴 데 팔 생각도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, 그래도 제 베스트 케이스는 그거를 트랜스퍼 하는 게 제일 저는 낫다라고 생각을 했는데, 그것도 쉽지가 않아서, 이걸 과연, 사야 되나? 또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, 일단은 마음이, 변하지는 않았는데 일단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테슬라는 시가고 그때그때 이게 바뀌니까요. 그래서 지금도 이게 차들 다니는 걸 잘 보시면요. 제가 약간 제한 속도보다 살짝 오버해서 다니는데 쫓아가질 못합니다. 다 그걸로 절 추월하지. 이런 상황이 얘한테 스트레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참 자율주행이라는 게 어렵다. 그러니까 법은 확실히 어떤 때는 법을 100% 지키고 어떤 때는 조금 슬쩍 지키고 그 모든 법을 100% 지키면서 돌아다니는 사람은 일론 머스크 그때 시연할 때 그랬지 않습니까? 0.5%라고 그랬나요? 모든 스탑을 다 제대로 쓰는 사람은 그랬던 것 같은데 아주 댓글에도 아주 간편하게 그걸 엔드로 계산하기 때문에 저는 필요한 데이터만 잘라가지고 트레이닝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또 그 영상을 그대로 쓴다 그러면 엔드라는 쉬운 표현이 그러면은 진짜 0.5%만 되지 않을까. 이미 현실에서 제가 논문도 보여드리고 그런 거를 어느 정도 고려하고 현실에 녹여내야 되는데 쉽지 않다. 그래도 계속 쓰다 보면 저는 굉장히 편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 도로가 중간에 있는 하이웨이인데 갑자기 무슨 동네길로 나가는 아니 이 도로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지 가끔 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는데 그냥 막 붙여서 그런지 확 나가서 동네길로 나가거든요. 근데 저쪽 제한 속도는 꽤 높습니다. 막 진짜 하이웨이 같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준 하이웨이라서 근데 동네길로 가면 속도를 확 줄여야 되는데 요걸 찾아서 나가는 것도 신기하고 좀 보면서 합류하는 것도 아까 보면 차선 합류할 때 이런 거 보면은 왜 차선을 바꿀까 보면은 저쪽에서 차가 합류해서 들어오는 것도 고려를 해서 차선을 바꾸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. 요즘 보니까.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업데이트된 게 시내에서 자꾸 사이드를 물고 가는 게 현저히 줄었습니다. 지금은 신기하게 좀 사이드로 가는 것 같은데 이 차선을 저 같으면 불안해서 나중에 좌회전할 걸 알기 때문에 좀 더 일찍 들어갈 것 같은데 여전히 좀 늦게 들어가지만 전보다는 빨리 들어가서 다시 한번 참을 만큼은 이제 쓸만해졌는데 다른 도로에서 테스트했을 때는 너무 심하게 가로 대체적으로 그쪽으로 가는 게 좀 더 빨리 가는 편이긴 한데 그래서 그렇게 셋업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트레이닝이 된 게 지금은 그렇게 아주 그냥 이면 주차가 불법적으로 돼 있는 뭐 지금 같은 도로는 그런 걸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너무 이상하게 한 차선을 고집하는 현상도 많이 줄었습니다. 어쨌든 잘 끼어들기 해서 들어가서 좌회전 하는데도 별 무리가 없기 때문에 결론은 늘 똑같지만 100% 믿으면 안 되지만 조금 얘가 하는 거를 조금만 진짜 조금만 이해해 보려고 하면은 그러면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더 이해도도 올라가고
왜 이렇게 트레이닝이 됐는지, 그리고 내가 운전하는 걸 다시 한번 돌이켜 볼 수 있고, 마지막은 이거 여기서 좌회전 하는데 바로 여기서 다시 좌회전해서 들어가야 되니까 2차선에 쓰는 것부터가 놀랍고요. 그것도 다 고려해서 쓰더라고요. 그리고 이걸 깔끔하게 같이 도는데, 옛날에는 이거 확 썼거든요. 좀 실패하는 경우가 결국 시간을 주면 돌긴 도는데, 이걸 말끔하게 도는 얘 모습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.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.